우리가 적분 파트 들어와서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정적분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상의 성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상에서 넓이에 활용하는 거 여기까지 왔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요 한 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제목처럼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 원래 함수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 도함수의 면적이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차 함수 면적 구하는 거 또는 뭐 그 앞에 곡선 사이의 면적 구하는 건 다 정적분 이용했었잖아, 그치? 어쨌든 넓이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그 도함수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거는 원래 함수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요걸 이제 함수를 해석할 때 필요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처럼 생긴 아래로 볼록한 녀석 하나 그려봅시다. X축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녀석이 y는 f의 도함수 f'x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서 오고요. 그래서 x축과 두 군데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도함수의 면적을 표현해 볼 건데 뭐 x축과 이루는 면적 여기를 얘기하겠죠. 요만큼 면적은 즉 도함수와 x축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는가를 보려고 해. 자, 그러면 우리 어서 도함수 등장하면 우리 예전 개념이지.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쌤이 예전에는 여기를 실선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뭐 점선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a, b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a보다 작거나 b보다 큰 쪽은 도함수가 양수, a랑 b랑 사이에는 음수 이렇게 될 거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크게 그리시면 돼요.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애초에 시작 자체를 2차 함수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요 놈은 도함수가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fx 원래 함수는 3차 함수 정도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이 fx야 원래 함수 이렇게 해석하러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보자라고 했으니까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를 여기를 s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빨간색 마이너스로 표현한 건 도함수의 부호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s는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넓이를 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공식 기록했는데 뭐 그 공식 다 떠나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대상 함수를 정적분하는데 지금 왼쪽 그림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 정적분만 하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처리부터 하고요. 절대값 처리부터 하고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여기는 도함수네. f'x를 정적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절대값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도함수에서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 어떤 개념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죠. 정적분. 절대값 그대로 유지하고 자, 정적분은 대상함수를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러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겠다. 그것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을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운 거야. 따라서 우리 정적분 정의에 따라 절대값 계속 유지하고요. 윗끝 b를 넣은 것에서 뺀다. 아래끝 a를 넣은 것 요렇게까지 정의가 됩니다. 경선은 그냥 봐. 알았지?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학원 교재에만 실려 있는 거라서 그냥 보시고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 자,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f'x가 도함수였는데 지금 넓이를 표현해 보니까 절대값 안에 함수값의 차이로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옆에다 쓸게요.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 보니까 fb 빼기 fa인데 그것의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fb가 크든 fa가 크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절대값을 씌우면 이 값은 양의 값이 되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의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와 뺄셈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차이는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뺄셈은 플러스 값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지금은 FB와 FA의 차,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게 결론이야. 다시 한번 누가? 도함수의 면적이 S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S 값은 양의 값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양의 값은 원래 함수 f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원래 함수로 돌아와서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이거야. fb라는 거는 여기 있죠. 극소값이기도 하고 함수값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a라는 건 여기 있단 말이야. 극대값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fb 빼기 fa의 절대값이나 순서 뒤집어서 fa 빼기 fb의 절대값이나 같죠? 그 간격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fa에서 fb 이 함수값의 차이 요만큼의 간격이 s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였어요. 괜찮죠? 언제? 도함수의 면적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해석할 때 도함수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그만큼의 함수값의 간격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만 해볼게. 만약에 도함수가 x축이라고 하고 도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간단하게 f'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S2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함수를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도함수를 가지고 는 0이 되는 기준을 잡아주고 부호 표시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있으면 마이너스, 위쪽으로 있으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거든. 즉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이렇게 할 건데 일부러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왜 이렇게 했냐면 눈으로 보다시피 지금 가정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S1 넓이가 S2 넓이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정리했듯이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원래 함수 f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간격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S1을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S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의 차이겠죠. 그런데 얘가 정적분만 한다 그러면 x축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뭐야? 양의 값이지. 그러니까 함수값의 차이를 보는데 이거를 증가하냐 감소하냐까지 반영을 해본다 그러면 이만큼 S1만큼 함수값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는 함수값의 차이로만 계산을 했는데 그치? 정적분의 부호를 보고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반면에 S2는 정적분만 하면 음의 값으로 나올 건데 처음에 가정했듯이 S1보다 넓이가 더 커요. 그러면 음의 값을 가지면 감소하는 함수값이 되는데 그게 S1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까지가 S2가 감소하는 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의 차이 얼마나 증가하냐 얼마나 감소하냐를 따져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요거보다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오른쪽에 하나만 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이 그릴 건데
도함수. 위쪽으로 올라간 넓이를 S1, 아래쪽으로 내려간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가정하기를 S1과 S2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와, 그러면 도함수 가지고 는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요.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건데 가정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S1만큼이 증가하는 양과 S2만큼 감소하는 양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높이를 똑같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감소, 그 다음에 이만큼 증가하는 양이 있으면 그만큼 감소하는 양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 녀석은 극소값이 동일해야겠다라는 얘기죠. 다시 요 값이랑 요 값의 간격인데 올라가는 양이 S1이고 그 다음에 위에 극대에서 극소로 내려오는 양이 S2 넓이만큼인데 가정하기를 S1과 S2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높이로 존재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된 맥락은 도함수의 넓이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3차 함수가 있고요. 그것의 극대값. 여기 1 넣으면 함수값이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극대값이래. 그 다음에 극소값도 3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다 표현되어 있네요.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3이다. y 절편 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위에 것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그리는데 증가 감소로 이번에는 거꾸로 그려보자. 원래 함수가 있으면 증가 감소를 보면서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찾아와봐. 먼저 y축은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놓죠. 즉 x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축은 이 정도로 그려놓고 봅시다. 극대 극소가 있었는데 극대를 가지는 x값이 1, 극소를 가지는 x값이 3인데 이게 도함수에서는 는 0을 만족하는 값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표현하면 얘네들은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되어야 해요. 지금 도함수 그리려고 해. 극대 극소를 가지는 곳은 도함수가 0이 될 때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봐봐. 함수가 1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이때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여야 하고 같은 개념이 3보다 큰 쪽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3 오른쪽도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여야 돼. 그리고 1과 3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 되니까 대략 그리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것처럼 그려야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자 도함수를 그릴 건데 0일 때의 값이 지금 뭐 딱히 없으니까 적당히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그려져야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위의 그림처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 값이라서 증가 1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값이라서 감소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은 플러스 값이라서 다시 원래 함수는 증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이게 f'x더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마지막 줄 0에서 3까지 f'x의 절대값을 그러면 여기다가 세로 그릴게요. 절대값 표현을 할 건데 절대값은 전체 절대값이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간 거는 전부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릴 거거든. 그러면 위쪽에 있는 녀석은 그대로 이 녀석을 쓸 거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꺾어 올려서 이렇게 꺾어 올려서 이 면적을 쓸 거고 정적분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은 다시 올라간 쪽을 쓸 건데 문제가 0에서 3까지만 정적분 해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식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0에서 3까지 f'x의 전체 절대값인데 이거 생략하고 0에서 1까지는 원래 f'을 적분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아래로 내려간 거 꺾고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한 함수값, 즉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됩니다.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 위에서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결국 0에서 3까지 적분하라는 거는 얘네들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도함수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위의 내용에서 우리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돌아가 보면 자 0에서 3까지 f'x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거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넓이를 구하는 거고 도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겠죠. f0의 함수값에서 f1의 함수값의 차이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f1의 함수값 빼기 f3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있어야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구체적으로 식을 세워줘도 괜찮지만 지금 이 그래프만 보고 식 세우기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구체적인 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함수값들로만 요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f0은 마 3이라고 했고요. 그대로 다 들어있죠. 그대로 넣어 봅시다. f0은 마 3. 그 다음에 f1은 극대값이었고 1이었죠. 빼기 1 해결했고 그 다음에 f1은 1 극대값이었고 f3은 극소값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빼기 마 3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체적인 식을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도 해결할 수 있구나. 도함수의 넓이는 이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앞에 거 4, 뒤에 거 4, 4 더하기 4,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적분을 이용한 마지막 단원인데 그 경선은 속도 가속도 펼쳐봐봐. 마지막 단원이거든. 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미분에서 다뤘던 거 역순이라서 되게 빨리 끝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쌤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요 교재에 수록되지 않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 요거를 추가로 이제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학원 교재는 128페이지입니다. 속도 가속도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미분 파트에서 했던 거 한 번만 적고 가보죠. 우리가 위치 함수가 있으면 보통 이제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도 함수는 부호에 따라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이 결정이 돼. 이게 도함수의 부호 역할과 같다라고 했고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이거의 역순 요렇게 역순이에요. 이거는 적분이 되겠죠. 그죠? 적분. 그래서 구체적인 식을 구하는 거는 부정적분이 될 것 같고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거는 정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의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속도랑 관련된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속도는 아까 부호에 따라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미분 파트에서. 그러면 방향 상관없이 얼마나 빠르냐, 스피드, 빠르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속력이었고 그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 씌운 거, 이 정도 개념이었습니다. 괜찮죠? 조금만 더 달아볼까? 속도는 언제 활용을 하냐? 요거는 이제 위치가 변화할 때, 위치 변화량을 따질 때
그래서 뭐 예전 기억 한번 더듬어 보면 쌤이 여기 이제 서 있는 자리에서 저기 벽 끝까지가 5m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출발해서 쌤이 저 벽을 찍고 다시 여기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위치는 얼마나 변했나요? 라고 했을 때 위치는 안 변했어.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0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속력 개념, 즉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갈 때 5m, 올 때 5m, 전체 10m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위치 변화량과 각각 이동 거리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미분의 역순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위치 함수를 ST라고 줬는데 아까 적었던 보통 우리가 위치 함수는 FT라고 줬었거든. 여기는 뭐 ST라고 한데 큰 차이 없어요. 같은 내용이고 그 점 P가 시각 T는 A에서 여기 밑줄 칠게요. 요거는 시작 시간이야. 시작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T는 B까지, T는 B에 이거를 끝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0에서부터 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요. 굳이 0일 필요 없이 A에서부터 B까지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점 P에 지금 B까지, 시각이 B까지 흘렀을 때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X 표현하고요. 요거는 T가 B가 됐을 때의 위치입니다. 설명을 다 할게요. T는 B일 때 위치가 될 거고 지금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x0라고 표현할게요. x0는 뭐 보통 우리가 출발하는 상태, 출발하는 위치 이거를 다 제로를 붙이는데 이거는 t는 a에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발하면 t가 0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0일 때의 위치라고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지금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출발하기 시작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데를 우리는 적분을 이용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해야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인티그랄 정적분을 이용할 거고요. 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시작하는 시각 A에서 끝나는 시각 B까지 누구를? 속도를 VT를 적분한다. T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뒤에 A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위치 변화량.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구할 때는 속도 함수를 적분한다 였어요. 그럼 아까 개념처럼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을 적분한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넓이 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끝이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 다른 개념이다. 움직인 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이동 거리라고도 해요. 구분하셔야 돼. 위치 변화량과 이동 거리.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뭐 해석 잠깐 해보죠.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아까 쌤이 여기서 벽 끝 찍고 오는 그 개념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를 대응하는 숫자를 0이라고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 초마다 1의 간격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1초 후에 1에 가 있어요. 뭐 t는 1이라고 할게요. 1. 그 다음에 2초 후에 가니까 여기 가 있어요. t는 2.
그 다음에 3초 후에 보니까 또 1초 동안 1만큼 움직여서 t가 3일 때 3에 와 있어요. t가 4일 때를 보니까 다시 여기로 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t가 4일 때는 다시 위치 2에 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그럼 사실 위치 상황으로 보면 1초, 1초, 1초 지날 때가 3 위치까지 찍었다가 1초 동안 거꾸로 한 칸 온 겁니다. 그죠? 이런 개념이니까 오른쪽에 적을게요. 위치 변화를 구해보세요. 위치 변화. 그러면 이거는 시작과 끝만 보면 되거든. 그럼 시작은 0에서 출발을 했고 끝은 숫자 2에 있으니까 위치 변화는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엄밀히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동 거리는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거니까 3까지 간 다음에 다시 1초 동안 1만큼 또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은 4만큼 됐어요. 여기서 위치 변화는 음수가 가능하죠. 왜? 출발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겠다. 따라서 적을게요. 위치 변화량은 위에서 한번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시작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시각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고 속도.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속도 정적분.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상관없이 A에서부터 B까지 그 크기만 가져오는 거니까 속도 함수의 절대값인 속력 함수를 정적분한다. 절대값까지 포함해서 속력 함수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함수들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위치 변화량 또는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 함수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위치 변화량.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속력, 즉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모두 플러스로 바꿔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함수에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넓이 구했던 것처럼 모조리 x축 대칭 이동해서 여기는 이제 t니까 t축 대칭 이동해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곧 이동 거리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페이지가 뭐 꽤나 공백이 많은데 여기 몇 개 안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한 3가지만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크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은 그냥 요거 이해만 해도 돼. 큼지막하게 속도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t축.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넓이를 S1, 두 번째 넓이를 S2, 요거는 VT 함수, 속도 함수예요. 자, 이게 수직선을 움직이는 운동이든 아니면 상하 운동을 하는 거든 양의 값의 정적분, 정적분이 양의 값이면 수직선에서는 양의 방향 오른쪽, 상하 운동에서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1만큼의 위치가 늘어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늘어난다. 그런데 처음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한 이 정도로 잡아보죠.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처음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속도 함수가 곡선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넓이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그지? 처음에는 가파르게 늘어났다가 뭐 천천히 늘어나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증가 감소 정도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 정도만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직선으로 그릴게요. 즉 가운데 있는 요 놈까지는 처음 위치보다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S1만큼이. 그래서 대략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판단해보면 이만큼이, 즉 처음 위치에서 요만큼이
S1만큼 위치가 증가했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다. 상하운동에서는 위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S2 넓이만큼은 정적분만 하면 음수기 때문에 요거 속도를 정적분하면 방향이 음수라서 아까 갔던 방향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표현 또 할게요. 여기까지만 표현했으니까 S2가 끝나는 넓이가 끝나는 여기 기준으로 S2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꼭대기에서 여기죠, 그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꼭대기에서 이만큼 위치가 감소했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왔다. 얼마만큼? S2만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1, S2가 엇갈리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T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 출발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간 위치는 이라고 했을 때 T는 알파일 때의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xt 위치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가 있는 위치는 xt 함수 t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은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위치 변화를 우리 속도 함수를 가지고 위치 변화를 한번 빨리빨리 표현해 볼게요. 자, 속도 함수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좀 길쭉하게 그릴게요. T축, 가로축 1, 2, 3, 4, 5, 6, 7까지 갈게요. 5, 6, 7 속도 함수입니다. 1일 때는 1까지 갔다가 직선 뿅 2일 때는 3일 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직선까지 그릴게요. 여기까지 즉 2컴명 지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5일 때는 다시 1까지 가도록 즉 4,0을 지나도록 다시 직선 그 다음에 5, 6 사이에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7에서는 다시 속도가 0이 되게 이게 이제 VT 함수야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도 자체를 해석할 때는 이 그래프 함수값들을 그대로 쭉 읽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0에서 1까지는 속도가 쭉 증가해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2까지는 다시 속도가 0으로 줄었다가 2에서 3까지는 속도가 음의 값을 가져요. 이 말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미분 파트에서 했듯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위치 지금은 t는 2일 때 이렇게 보면 되겠고 거꾸로 쭉 가다가 4가 되는 순간 다시 멈추죠.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다시 4부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또 방향을 거꾸로 바꿔서 쭉 진행합니다. 이때 5에서 6 사이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등속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6에서 7, 1초 동안은 다시 속도가 감소해서 7이 될 때 멈추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속도함수야.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밑에다가 위치 변화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가정하기를 위치가 t,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점. 그래서 여기가 출발 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보는 게 속도 함수가 양수일 때는 위치는 빨리 증가하든 적게 증가, 조금씩 증가하든 어쨌든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2까지는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되거든. 위의 그래프로 다시 돌아올게요. 위치 변화량은 결국은 속도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만큼 2초 간격의 요만큼은 x축 위로 정의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곧 위치 변화량이죠.
그럼 얘 넓이 구해보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t가 2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위치가 요만큼 변하는 거야. 위치 변화. 자, 요거도 사실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함수값만 어떻게 변하는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직선으로 그냥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0이라는 곳에서 1까지 계속 증가하는 운동을 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2에서 4 위의 그림으로 속도함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에서 4까지는 이만큼 속도함수가 t축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정적분만 하면 이게 음의 값이거든. 다시 말하면 속도의 부호가 음수니까 방향을 바꿔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만데 해보니까 아까 구했던 넓이랑 똑같죠. 넓이가 1이란 말이야. 와, 그러면 위치 변화로 따지면 마이너스 1만큼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위치가 1에 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4가 될 때까지는 다시 1만큼 되돌아와야 돼. 그럼 1을 갔는데 되돌아왔으니까 처음 출발, 우리 원점으로 가정했던 0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위치 변화 모양, 그래프 모양은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4에서 7까지는 이만큼이 t축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없이 결국은 이만큼이 다 플러스 값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만큼 변할 거니까. 요거 넓이는 자,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을 떼와 가지고 요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면 넓이가 구하기가 조금 더 편하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전체 넓이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초 때까지 1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4초 동안, 즉 2에서 4는 2초 동안이죠. 그 2초 동안 다시 돌아왔어. 제자리로 왔네. 그래서 4초부터 7초까지 3초 동안은 다시 제자리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2만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로 돌아와서 위치는 2만큼 가야겠죠. 4에서 7초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를 위치 함수의 개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t축과 이루는 넓이가 결국은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그 넓이가 곧 정적분의 부호처럼 플러스 값이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값이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나? 하나만 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잠깐만. 뭐 이래. 속도함수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히 이렇게 속도함수예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세로축과 가로축, 여기 t축, 가로축은 t축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요 영역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S2,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구간까지 여기 영역의 넓이를 S3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석해오던 게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라고 계속 해석을 해왔고 그 면적은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의 변화 이렇게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치 변화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근데 S1, S2, S3의 관계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의 관계를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을 먼저 이렇게 표시하고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S1만큼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S2만큼 감소하겠죠. 그거를 이만큼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S3만큼 다시 증가하겠죠. 그런데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위치 변화를 표시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S1만큼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S1만큼 올라간 거야. 그런데 S2만큼 내려갔죠.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만큼이 S2만큼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S3만큼 다시 올라갔어요. 그건 어디냐? 여기죠. 그래서 요만큼이 다시 S3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정확히 위치 변화를 따져보면 우리가 S3까지 딱 증가했는데 위치가 처음 위치랑 동일해졌죠. 그러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위치 변화량은 0이란 얘기야.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 이 말은 증가했던 구간의 넓이 S1과 S3의 합한계, 즉 총 증가량이 감소하는 양과 동일하더라.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자, 뒤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여기 교재에 없어요. 우리 진도는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를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아니면 백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실래요? 연습장 없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쓸 게 좀 많아서 따라쓰기보다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교재에다가 좀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하면서 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와 넓이의 정적분 공식을 정리했었거든. 그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안 적어도 돼.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고 해서 얘가 적분 구간이 근에서 근까지일 때 외우자고 했던 거 있었거든요. 개념은 이런 거였지.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침 근에서 근까지 라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자, 구체적인 거는 영상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그리고 공식 바로 적겠습니다. 넓이 s는 안 적히지? s는 6분의 최고차항 2차 함수니까 그 최고차항 2차의 개수가 a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것의 절대값 그리고 큰 근 베타 빼기 작은 근 알파의 세제곱으로 공식이 도출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라고 했던 게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근에서 근까지의 넓이를 구할 때는 a 위치가 쌤이 그냥 단순하게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 이게 아니라 정리한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요거를 3차 함수로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 여기서부터는 정리 필요하면 적어 놓으세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정리하는 거예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여러 상황이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 개 준비해왔지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종종 등장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위에 2차 함수에서 근에서 근까지 적분했던 것처럼 3차 함수도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 증가하는 즉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 함수로 가정을 해볼 건데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근이 두 개가 존재하죠.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지금부터 정리할 공식은요. 제목 옆에다 쓸게요. 실근 한계와 밑에 그래프처럼 실근 한계와
중근 하나를 가질 때 쓸 수 있는 넓이 공식. 그러면 우리가 구할 넓이는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 할 거는 일단 x축과 먼저 할게요. x축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 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근,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요거도 있지만 옆에는 참고사항만 그려 놓을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중근 가지고 실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그래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둘러싸인 넓이 여기 구할 때 다 개념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과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파, 베타로 놓고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나,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즉 알파를 원점에 갖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를 원점에. 근데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진 않죠. 위치가 바뀌는 거지. 따라서 그래프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알파가 0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0. 그리고 이동한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이제 평행 이동해서 f의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을 건데 그냥 식은 생략할게요. 옆에다 이따 새로 적을게요.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좌표는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식 한번 적어 봅시다. 요 놈은요. y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프 보다시피 x축과 0에서는 만나고 실근,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에서는 접하고 중근 이렇게 가지니까 0이 근이 되려면 x인수 하나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곱하기 괄호 열게요. 베타 빼기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베타 빼기 알파.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를 뭐 k 정도로 바꿔놓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갈게요. 그것의 중근이니까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개를 해가지고 볼게요. a의 x의 자, 제곱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곱한 것의 2배. 근데 베타 빼기 알파는 한 덩어리로 움직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베타 빼기 알파 x. 그 다음 마지막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 우리가 이거 정적분 대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논리만 보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은 개수 a는 그대로 두고요. x를 밀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2배 베타 빼기 알파의 x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의 x 1차 이렇게까지가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3차 함수식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누구를? 대상함수를. 맞죠? 이게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는 거니까 지금은 아래 함수가 x축이에요. y는 0. 그래서 바깥쪽으로 a 꺼내 놓고요. 함수를 그대로 밀어넣으면 되겠죠. x 세제곱 빼기 2배의 베타 빼기 알파 x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x dx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해서 아래 끝 위 끝 넣자가 되겠다. 는 a 그대로 유지하고요. 넣기 전에 부정적분 합시다. 4분의 x 4제곱
다음에 세제곱 미분해야 제곱이 되니까 3분의 2 베타 빼기 알파를 가지고 있고 x 세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2차 미분해야 1차가 되니까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 그리고 x 제곱 부정적분 다 구했다.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한 거예요. 이거를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그러면 0과 베타 빼기 알파를 집어넣는 미지수는 x값이 되겠죠. 그대로 밀어 넣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끝 0은 어차피 x에 0 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필요 없이 윗끝만 넣어서 정리. a 곱하기 중괄호를 쓸게요. 첫 번째는 4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두 번째는 빼기 3분의 2의 자, x자리에 베타 빼기 알파를 넣을 건데 세제곱인데 앞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4제곱이겠죠.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자리에 베타 빼기 알파를 넣을 건데 제곱인데 앞에 제곱이 또 있어요.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짠! 이렇게 되면 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동류항 드립니다. 그러면 개수들만 정리해 보면 되겠죠. 개수들만 뽑아내 볼게요.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통분 12로 한다 그러면 3 빼기 8 더하기 6 와, 그래서 1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괄호하는 1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인데 앞에 a가 있으니까 12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지금은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모두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라서 이거 자체가 최고 차이 계수가 a가 양수인 걸로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의 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a는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그런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공식 마지막에 보면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짝수제곱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양수. 이렇게 돼도 양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 얘가 음수면 이거 자체가 전부 음수가 되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은 어차피 0 이상인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 넓이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넓이를 s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2차 함수의 넓이 정리했듯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만 바뀔 뿐 넓이 위치는 똑같거든. 따라서 전체 절대값인데 a만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죠. 결론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언제? 3차 함수가 x축과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가질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모가 바뀌었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에서는 분모가 6이었는데 4차 함수에서는 분모가 12가 된다라는 거 요거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은 여기는 뭐 당연히 최고 차항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개수. 그 다음에 베타는 큰 근, 알파는 작은 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4제곱을 할 거니까 위치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확장한다 그러면 지금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언제 그러냐? 그래프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 딱으로 생겼을 때란 말입니다.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가질 때 이거를 확장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3차 함수가 대략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거 fx라고 할게요. fx가 ax 세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전에는 중근 x축과의 중근 실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접하는 직선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실근 하나를 갖는 곳이야. 얘가 y는 mx 플러스 n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교점의 x좌표 알파, 교점의 x좌표 베타. 근데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알파, 베타.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즉 근에서 근까지 적분을 했단 말이야. 여기도 보면 결국은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식을 잠깐만 써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의 함수 직선 mx 플러스 n에서 아래 함수 3차 함수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요 녀석을 빼서 정적분이거든. 그쵸? 그런데 여기가 는 0이 되는 근을 찾아보니까 위에 거죠. x는 알파 실근 하나와 x는 베타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하니까 이거 중근 하나란 말이야. 그럼 계산 과정이 똑같아졌죠. 근에서 근까지인데 실근, 중근 가지고 있는 근에서 근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결론은 넓이 S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래서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4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넓이를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거 미분 파트에서 하던 거잖아,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방금 했던 대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근에서 근까지 정적분까지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실근에서 중근까지, 중근에서 실근까지 3차 함수 넓이 공식 이렇게 존재하더라.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한 장 더 넘겨볼게. 지금 2차 함수, 3차 함수 했으니까 우리 그 미분 파트에서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4차 함수 넓이도 확장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4차 함수 넓이. 자, 3차 함수에서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선생님이 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 즉 접선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실근 하나와 삼중근을 가지고 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중근이라고 하면 이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을 때 얘긴데 형태는 이래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요.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 여기 이제 4차 함수 개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알파가 삼중근, 베타가 실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공식으로 도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패턴을 잘 봐야 돼. 2차 함수는 근에서 근까지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3차 함수 접선이 있을 때 근에서 근까지였고 그거는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4제곱.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거듭 제곱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 외에는 4차 함수니까 또 하나 증가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켜 볼게요. 알파를 0에 갖다 놓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이면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넓이는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은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삼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인수 3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0을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3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y는 최고차의 계수는 a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x는 3개를 들고 있으면 되죠. 괜찮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베타 빼기 알파를 계속 들고 다니기 좀 귀찮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K로 바꿔놓고 나중에 다시 치환해주면 돼요. 쌤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적분을 위해서 요거도 전개할게요. A만 남겨두고 전개하면 X 4제곱 빼기 베타 빼기 알파 1차 뭐 이렇게 되겠네요. 4차 함수의 모든 경우가 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만 가능하다고. 자, 그리하여 우리는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최고차의 계수 a는 바깥쪽에 곱해놓고요. x 4제곱 빼기 베타 빼기 알파의 x 정적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어머, 쏘리. 세제곱을 정했는데 왜 1차가 됐지? 3이라고 쓸게요. 베타 빼기 알파의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 한다. a 곱하기 부정적분 5분의 x 4제곱 빼기 4분의 베타 빼기 알파는 그대로 두고 x 이것도 잘못됐네. 5제곱 미안합니다. 차서 올라가야죠. 5제곱 그 다음에 4x 4제곱 이거를 0에서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그러면 x에 0 넣는 거는 어차피 0이니까 버리고 베타 빼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a 곱해 놓고요. 중괄호로 열게요. 5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빼기 4분의 요거도 x 자리에 베타 빼기 알파를 넣으면 4제곱인데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5제곱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요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5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아까처럼 개수들만 계산해 본다 그러면 5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대로 적을게요. 는 마이너스 20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적분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절대값 처리를 해야 이제 넓이가 되는데 지금 같이 그려놓으면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a가 음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넓이를 표현한 게 맞아.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좀 따지기 싫잖아. 아까처럼.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네요. 근데 베타 빼기 알파에서 알파 베타의 크기 관계가 베타가 큰 근이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적용되는 게 또 a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20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4차 함수가 실근 하나와 삼중근을 가질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식이야. 와, 그럼 여기서도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쓰는 건 동일하죠. 그 다음에 큰 근 빼기 작은 근도 동일한데 분모가 20으로 바뀌었고 5제곱으로 바뀌었어. 요 변화 사항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요거를 공식을 3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써먹을 수 있겠다. 알겠지? 2차 함수 관련된 넓이는 어디 갔니? 요거는 이제 잘 외우고 잘 써먹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 넓이 등장하면 요거를 응용하는 게 조금 어려워. 이게 생각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요런 게 있구나. 접선인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이 있었지. 이렇게 연결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공식까지 외울 수 있겠죠.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요거는 지금까지는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하는 데 확장을 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미분 파트에서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우리 도함수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을 그렸었거든. 여기서 3차 함수에 조금 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 제목은 3차 함수 2대1 성질,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3차 함수 2대1 성질. 비율이 2대1이 나온대.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얘는 극대의 극소가 나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그래프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이렇게 있고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가져가 볼게요. 지금은 극대값이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0, 그 다음에 극소값은 어딘지 모르겠고, X축과 만나는 좌표를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fx는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 그림을 표현하려면 x-알파는 x축과 접하니까 중근 제곱, 그 다음에 베타는 실근이니까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미 보이는 게 극대값을 만족하는 x값은 알파야. 그런데 극소값을 만족하는 x값은 베타가 아니죠. 극소는 어디 있냐면 지금 같이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극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나오게 하는 좌표가 나는 궁금해요. 여기가. 이거를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처럼 3차 함수 2대1이라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알파에서 물음표까지, 물음표에서 베타까지 이 간격이 비율이 2대1로 항상 일정하더라. 요거야. 알겠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극대극소를 구할 때 우리가 항상 미분해가지고 는영이 되는 거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이 이 구조라면 2대1 점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우리 하던 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도함수 구하겠습니다. f'x. 도함수가 0 되는 게 극대극소 후보가 됐었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 a는 그대로 두고요. 안쪽 거 미분하겠습니다. 두 개. 첫 번째, 이거 곱미분으로 가야겠죠? x 빼기 알파의 미분은 2배의 x 빼기 알파, 그리고 뒤에 거는 곱해 놔야겠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그래서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곱미분을 했어요. 우리는 는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공통인수 묶어내도록 하죠. 괄호 안에 x 빼기 알파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그럼 괄호 안은 2배 x 빼기 베타에 더하기 x 빼기 알파. 하나가 나갔으니까. 그리하여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2xx 3x 빼기 2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와,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극대극소 후보인데 이미 x는 알파가 극대값 x값이었죠. 오, 그러면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이 나머지 우리 그림에서 극소를 만족하는 x값이 되겠죠. 요거 정리해보죠. 그래서 요 놈은요, x값 찾으려면 3으로 나누면 되죠. 2항하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우리 미분 파트에서 하던 거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잠깐 보기 위해서 모양만 살짝 바꿔볼게요. 분모 3을요 2 플러스 1이라고 바꿔놓고 분자를 2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잘 봐봐. 얘는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을 여기 숫자처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내분점 계산 어떻게 하죠? 비율은 더하고 크로스 곱해서 더한 걸 분자에 갖다 놓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도출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논리만 맞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는 0, 도함수가 는 0이 되는 알파 외에 극소가 되는 x값을 구해보니까 이거는 알파와 베타의 2대1 내분하는 점이었어. 그래서 처음 그림으로 가볼게요. 짜잔, 요 그림으로 오면 제목처럼 2대1이라는 게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2대1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중근이 알파였는데 요거를 좀 뒤집어 볼게요. x축 하나 세로 그리고 아이고 잘 안 그려지냐. 세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위에서는 알파가 x축에 접하는 x값이어서 중근이었는데 그거를 실근으로 만들어 놓고 베타를 중근으로 만들어 놓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궁금한 게 이거야. 이제 극소를 만족하는 x값이 베타였는데 그러면 극대를 만족하는 애가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식부터 세워볼게요. 아까처럼 얘를 f라고 한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잡아주고 a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 미분해가지고 는 0이 되는 걸 찾으면 첫 번째 베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이 나올 건데 걔가 지금 찾는 x값이란 말이야. 근데 계산 과정이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맞죠? 결론이야. 결론은 파란색 쓸게요. 요만큼 대 요만큼 비율이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지만 2대1 비율이 되더라. 접점에서부터 거리,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 식 한번 쳐다볼게요. 알파를 담고 있는 1차식이 x 빼기 알파인데 걔 지수가 2지. 맞죠? 제곱 중근.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즉 베타를 가지고 있는 인수 1차가 하나가 있어. 얘는 1이지.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를 담고 있는 x값들이 알파랑 베타인데 걔네들의 비율을 이 지수를 보고 결정하면 돼요. 몇 대면? 2대1. 즉 알파와 베타의 2대1 지점.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알파를 담고 있는 게 1차고 베타를 담고 있는 게 2차니까 알파와 베타의 1대2 지점. 이게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그죠? 중근에서부터 2대1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얘네들의 지수 사항을 보고 몇 대 몇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간결하더라. 괜찮지? 이게 이제 3차 함수 2대1 개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할 거 4차 함수도 이거 확장할 수 있거든. 4차 함수 이거는 확장이라고 할게요.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런 것도 있었지 적용해 보고 거기서 딱딱 떨어져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기본부터 잘 하셔야 돼요. 생각해봐. f를 이제 식부터 적어 볼게요. f가
최고차의 계수는 아까 별 역할을 못했지, 그지? 뭐 양수든 음수든 그냥 a는 필요 없이 미분해서 는영인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최고차는 그냥 1로 가정할게요. 4차 함수가 만약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있다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알파 너도 0, 베타 너도 0인데 제곱식 가지고 있으니까 중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알파에서 접하고 안 그려지니? 알파에서 접하고 이렇게 베타에서 접하는 F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베타라고 할게요. 얘네 둘 다 뭐야? 극소를 만족하는 X값이야. 그러면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극대를 만족하는 여기는 뭔데? 이거거든. 이게 확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대 몇 지점이겠니? 1대 1지점이란 얘기야. 이 말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극대를 만족하는 X값이란 얘기. 그거를 도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하는 거죠, 뭐. 도함수 구하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곱미분했어요. 그러면 두 항 모두 2배의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가 존재해서 묶어냈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식에서는 x 빼기 베타가, 두 번째 식에서는 x 빼기 알파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건 조금 더 소홀하게 보인다, 그치? 중괄호하는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함수가 0 되는 게 극대 극소 후보가 되는 x값들인데 이미 알파 베타는 알고 있었잖아.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넘기고 나누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어때요? 더해서 나누기 있는 중점 구할 때잖아, 그치? 이게 뭐야? 1대1 내분점, 즉 2대2가 1대1이잖니. 괜찮나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해볼게. 이제 증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 만약에 아까 넓이 구할 때 썼던 식인데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x 빼기 베타 1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이고 쏘리 반대로 최고차의 계수 양수로 줬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극소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고 싶어요. 여기 몇 대면? 알파와 베타의 몇 대면? 3대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자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1 비율을 갖더라.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에다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거 다 사차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중근 가지고 3중근 이렇게 될 거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극소를 만족하는 x값 여기는 몇 대면? 알파 베타 1대 3.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수가 1, 여기가 3. 그래서 1대 3. 1대 3 비율로 내분점 구하면 굳이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는 0이 되는 거 찾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알겠지? 자, 시간이 5분? 예제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되니까.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는 됐고요. 3차 함수로 가볼게요. 4차 함수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fx가 x 세제곱 빼기 3x라는 3차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극대값을 m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fx가 극대값과 같아지는 x를 모두
구하면 뭐 이 정도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오랜만에 도함수 찾으면 3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3으로 묶어내면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이쁘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도함수 그려요. 아래로 블록해요. 도함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원래 함수 f는 증가 감소 증가 f.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m이라고 했거든. 여기가 지금 m이라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묻는 게 fx가 m이 되는 x를 또 찾으래. 이 말은 좌변 fx 함수와 우변 y는 m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다 찾으라는 얘기거든. 즉 요거의 x좌표도 찾으라는 얘기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극대를 나오게 하는 x값 하나는 이미 마이너스 1을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우리 미분 파트에서 이렇게 하려면 m을 먼저 찾아야 되죠. 이건 적지 말아봐. f에다가 극대값을 나오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1 플러스 3, 2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fx가 2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fx는 x세제곱 빼기 3x고 그게 2가 되는 x를 찾으면 x세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로 해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x 플러스 1. 왜? 마이너스 1은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는 0에서 또 찾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 찾으면 되는데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우리 아까 하던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잖아, 그치? 중근을 가지고 여기 극대값에서 접하니까 중근을 가지고 실근을 가지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러면 그 비율이 2대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정확히 간격이 2죠. 와, 그러면 요 간격은 1이겠지. 그러니까 x좌표는 1에서 한 칸 오른쪽 2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2가 근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다가 넣어서 성립하는지 보면 되잖아. 2 맞죠? 2 넣으면 8 빼기 6 빼기 2 0 맞잖아.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 조금 더 이제 풀이 과정이 간결해지면서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기보다 조금 넘어선 거니까 기본기가 잘 돼야 돼. 미분도 잘 할 수 있고 도함수, 원래함수 비교도 잘 할 수 있고 이럴 때 그 다음 단계가 요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